형님, 이 집에서 김장했으면 수육도 해야죠. 설마 안 삶은 거 아니죠? 나 일하다 와서 배가 고파서 쓰러지겠어요. 동서가 빈 김치통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영하 15도 추위 속에서 천포기 김장을 혼자 마친 수연은 온몸이 얼어붙은 채 김장 양념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릴 지경이었지만 동서는 빈 김치통을 턱하고 들이밀었습니다. 아, 정말 손 하나 까딱할 힘도 없어요. 형님이 뭐라도 좀 챙겨줘야죠. 나 지금 당장 뭐라도 먹어야 살겠어요. 그 말은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10년 동안 시댁에서 들었던 말과 행동이 한순간에 밀려왔습니다.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고 김장 양념보다 더 독하게 쾅! 김치통이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붉은 양념이 사방으로 튀어 동서의 치마에 묻었습니다. 형님 미쳤어? 형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 치려고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을 놀라게 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동서는 소리를 꽥 질렀고 얼굴은 붉어져서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참고 삼키고 돌아서 울던 마음이 그 순간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를 무료하인 취급했던 시댁 식구들의 운명이 그날부터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영하 15도의 찬바람이 시댁 식당 뒷마당을 휘몰아쳤습니다. 절인 배추 600포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새벽부터 준비된 고춧가루와 젓갈통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며 나타났습니다. 수연아, 올해는 배추가 참 좋더라. 시어머니가 배추를 만지며 흡족해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1000포기는 담가야겠어. 동네 분들한테 나눠줄 것도 많고.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1000포기요? 그래, 첫날 오늘 600포기부터 시작해. 시어머니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동서들도 와서 도와줄 거니까 걱정 마. 남편이 나타나 배추 몇 포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남편이 갑자기 허리를 잡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오늘은 정말 안 되겠어. 수연이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어디가 아픈 거야? 허리가 삐끗한 것 같아. 못 움직이겠어. 남편이 배추를 내려놓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핸드백을 들며 말했습니다. 난 계모임 가야 해. 부회장님들한테 김치 약속했거든. 시어머니가 서둘러 나가려 했습니다. 어머니, 저 혼자서요? 수연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동서들 오잖아. 걱정 마. 시어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손을 흔들며 사라졌습니다. 수연은 새벽 6시부터 혼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배추를 씻어 물기를 빼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고무장갑을 끼웠지만 영하의 추위가 손끝까지 스며들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손가락 끝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손목이 뻣뻣해졌습니다. 3시간째에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 허리를 펴며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오전 9시였습니다. 겨우 50포기를 마쳤을 뿐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박지영에게서 첫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준비하다가 늦어졌어요. 수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와. 점심시간이 되자 박지영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차가 너무 막혀서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수연이 휴대폰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은 점심도 거르고 계속 김장을 했습니다.
찬물에 불린 손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고춧가루가 상처난 손톱 사이로 스며들어 아팠습니다. 오후 2시 김민희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애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 다녀올게요. 금방 갈게요. 수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동서들도 바쁘겠지. 수연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누군가 와서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오후 4시가 지나자 해가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의 얼굴은 추위에 새빨갛게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600포기 중 300포기를 마쳤습니다. 아직 절반도 못했다는 생각에 막막했습니다. 오후 6시 수연이 마지막 기력을 짜내며 김장을 계속했습니다. 손목은 완전히 감각이 없어졌고 허리는 곧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도 동서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500포기를 혼자서 완성했습니다. 남은 100포기를 바라보며 기진맥진했습니다. 조금만 더. 수연이 자신을 다독이며 마지막 힘을 냈습니다. 밤 8시 드디어 마지막 배출을 마쳤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손가락은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밤 9시 드디어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박지영과 김민희가 명품 코트를 입고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손에는 각자 테이크아웃 커피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지영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형님 벌써 다 하셨네요? 박지영의 목소리는 놀라기보다는 당연하다는 듯 했습니다. 김민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오는 길에 너무 힘들어서 커피 마시고 오느라 늦었어요. 김민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김치 양념이 범벅된 고무장갑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님 고생 많으셨어요. 박지영이 형식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와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영이 트렁크에서 대형 김치통 4개를 끌어냈습니다. 김민희도 똑같이 4개의 통을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김치 냉장고가 커서 많이 필요해요. 박지영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빈 김치통들을 바닥에 늘어놓았습니다. 총 8개의 통이 수연 앞에 놓였습니다. 수연이 피땀 흘려 담근 김치의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형님이 담근 김치는 정말 맛있어요. 김민희가 아첨하듯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형님 김치가 최고라고 하시던데요.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이런 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민희가 배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형님, 근데 수육은 삶았죠? 김민희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일하고 와서 배가 고파 죽겠어요. 그 순간 수연의 머릿속에 지난 10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차린 음식들이 떠올랐습니다.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하며 보낸 수많은 밤들이 스쳐갔습니다. 자신은 늘 밥 한 그릇 제대로 못 먹고 설거지만 하던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동서들은 늘 받기만 했고 수연은 늘 주기만 했습니다.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양념이 묻은 고무장갑으로 가장 가까운 김치통을 집어들었습니다. 형님? 박지영이 의아해하며 불렀습니다. 수연이 김치통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플라스틱이 깨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붉은 김치 양념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습니다. 형님, 뭐 하는 거야? 김민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양념이 명품 코트에 튀어 새빨간 자국이 생겼습니다. 수연이 두 번째 김치통도 집어던졌습니다. 또다시 플라스틱이 깨지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박지영이 뒤로 물러서며 외쳤습니다.
수연은 세 번째, 네 번째 김치통까지 연달아 던졌습니다. 뒷마당이 김치 양념과 플라스틱 조각으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김민희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수연은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일어났습니다. 김치 양념이 묻은 손으로 얼굴을 한번 닦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뛰어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뒷마당의 참상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수연아, 너 정말 미쳤구나. 남편이 분노에 차서 외쳤습니다. 수연이 시어머니와 남편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서들의 당황한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수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당 문을 박차고 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수연의 뒤를 따랐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와 동서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수연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걷는 길이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수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근처 모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루만 쓸게요. 수연이 프런트에서 말했습니다. 손에 묻은 김치 양념을 보며 모텔 직원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손님, 괜찮으시겠어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수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방에서 수연은 뜨거운 샤워를 했습니다. 손목까지 베인 빨간 고춧가루 자국이 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10년 동안 이런 손으로 살아왔구나 싶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초췌해졌을까요? 언제부터 웃는 법을 잊었을까요? 휴대폰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연달아 오는 문자 메시지들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10년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댁에 시집온 첫날부터 오늘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해. 더 이상 당신 가족의 무료 하인으로 살지 않겠어. 30분도 안 되어 남편의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미쳤냐? 김장 때문에 이런다고? 당장 집에 와서 사과해.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음성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가족을 버리고 어디 갈 생각이야? 세 번째 메시지는 더 격렬했습니다. 너 같은 여자 어디 가서도 못 산다. 당장 돌아와. 수연은 음성 메시지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편 시댁 식당에서는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은 400포기의 배추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상할 것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박지영과 김민희를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라도 와서 김장 마저 해야지.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박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김장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박지영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김민희도 당황했습니다. 맞아요. 형님이 맨날 다 해줘서 방법도 모르겠어요. 김민희가 변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배추가 다 상한다. 시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직접 나섰습니다. 양념을 대충 섞어 배추에 버무렸습니다. 맛을 보니 짜기만 하고 깊은 맛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 이게 아닌데.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이는 어떻게 했던 거야? 박지영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희는 몰라요. 맨날 형님이 혼자 하니까. 첫 번째 배추 10포기는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야 했습니다.
염도 조절에 실패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 후 점심시간,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김치 맛이 좀 이상한데요. 첫 번째 손님이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국물도 예전 같지 않네요. 두 번째 손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 오늘 김치가 좀 새 거라서 그래요. 새 김치도 이렇게 맛없을 리는 없는데요. 손님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식당은 한산했습니다. 평소 북적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이 주방에서 나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러면 안 되겠어요. 수연이를 데려와야 해요. 그년이 먼저 사과해야지. 시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김치통까지 깨뜨리고 나간 주제에 그날 저녁 온라인 리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맛이 완전히 변했어요. 별 하나도 아까워요. 김치가 왜 이렇게 짜죠? 실망이에요. 예전 그 맛이 아니네요. 다시는 안 갈 것 같아요. 네이버 평점이 4.2에서 2.8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매출이 평소의 4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인력시장으로 갔습니다. 주방 이모를 하루 10만 원에 구해왔습니다. 어머님, 이 일은 혼자서는 못해요. 이모가 주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3명은 있어야 할 일을 혼자 하라니요. 이모는 이틀 만에 손을 저었습니다. 김치도 담가야 하고, 국물도 끓여야 하고, 반찬도 만들어야 하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모는 그날로 그만뒀습니다. 두 번째 이모도 사흘 만에 도망갔습니다. 박지영이 동네 부녀회 모임에 나갔습니다. 형님이 일부러 레시피를 엉터리로 가르치고 갔나 봐요. 박지영이 다른 부녀 회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원래 성격이 좀 이상했어요. 박지영이 수연을 비방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함부로 하고 남편도 무시하고 소문이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시댁을 망쳤다더라.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무서워. 김민희가 박지영에게 전화했습니다. 형님, 우리가 큰형님 친정에 가서 따져야 하는 거 아니야? 김민희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이틀 후 두 사람이 수연의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장모님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시댁을 이 지경으로 만드나요? 박지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연의 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수연이가 김치통을 던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김민희가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 욕하고 남편 무시하고 그래서 식당이 망하게 생겼어요. 박지영이 덧붙였습니다. 수연의 어머니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도대체 무슨 일이니? 수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무슨 소리니? 시댁분들이 와서 난리야. 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이 침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바로 대형 로펌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님을 만나고 싶어요. 수연이 접수처에서 말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연은 10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원합니다. 수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자료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한편 시댁에서는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대출 이자를 낼 돈이 부족했습니다.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탓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박지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영아, 급한 일이 생겼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어머니, 저희도 남편 사업 때문에 어려워요. 박지영이 핑계를 댔습니다. 김민희에게도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죄송해요. 저희도 여유가 없어서요. 동서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평소 수연의 김치를 챙겨가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다 수연이 때문이야. 남편이 술에 취해 중얼거렸습니다. 전현이 우리 가족을 망쳤어. 시어머니가 이를 갈았습니다. 배은망덕한 년. 그 시각 찜질방 한 구석에서 수연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루 5만 원짜리 설거지 아르바이트로 버텨가며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오후 뜻밖의 인물이 수연 앞에 나타났습니다. 찜질방 생활 사흘째 되던 오후 수연은 찜질방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5만 원, 그것이 수연이 벌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기름때 묻은 그릇들을 닦으며 수연은 앞날을 생각했습니다. 수연 씨 수고했어요. 식당 사장이 수연에게 그날 일당을 건넸습니다. 내일도 나오실 거죠? 네, 나올게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찜질방 로비에서 빨래를 널던 수연 앞에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댁 식당의 구석자리 단골이었던 강 할머니였습니다. 평소 소박한 차림이었던 강 할머니는 이날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나오는 정중한 태도의 수행원들을 보며 수연은 당황했습니다. 수연 씨, 강 할머니가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잠깐 시간 있으신가요? 할머니, 어떻게 여기를? 수연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강 할머니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대한푸드그룹 회장 강영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이세요? 그동안 속여서 미안해요. 강영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전에 딸을 잃었어요. 그 아이가 그 동네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식당에 다니셨던 거예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 생각도 있었지만 정말로는 당신 김치 때문이었어요. 강영이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간 그 먼 곳까지 차로 2시간씩 걸려서 간 이유가 바로 당신 손맛이었어요. 수연이 자신의 초라한 행색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라 요리에는 정성과 기술이 필요한 법이에요. 강영이가 수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은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수연이 자조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R&D 팀에 들어와서 김치 브랜드를 개발해보지 않겠어요? 강영이가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를요? 연봉 6천만 원,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별도. 강영이가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숙소와 차량도 회사에서 제공해드려요. 저 같은 사람이 과연 대기업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수연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실력만 있으면 돼요. 강영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며느리가 아닌 최고의 요리 전문가로 대우하겠어요. 강영이가 오피스텔 키를 함께 내밀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해서 팀을 꾸려보세요. 정말 저를 믿으시는 건가요? 수연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사라진 뒤 그 식당 음식은 먹을 게 못 돼요. 강영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제 알았을 거예요. 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의 조건들을 보며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렸습니다. 이제 당신 뒤엔 제가 있으니까요. 강영이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당당하게 성공해서 그 오만한 시댁 식구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세요. 수연이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쓰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같은 시각 대한푸드그룹 법무팀에서는 시댁으로 서류를 발송했습니다. 이혼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 통지서였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받아보며 경악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서류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빼앗아 봤습니다. 대형 로펌이잖아. 이 돈을 어디서 구했지? 수연은 강영희가 마련해준 강남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10년간 입었던 낡은 옷가지들을 모두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습니다. 이제 새 출발이야. 수연이 거울 앞에서 혼잣말했습니다. 백화점에서 깔끔한 정장을 골라 입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었지만 당당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직업인으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강영희가 미리 준비해둔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시댁 식당의 위생관리 기록과 CCTV 설치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기록해둔 것들이었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요. 강영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출근 첫날 수연은 대한푸드그룹 본사 38층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수연 팀장님, 안녕하세요. 비서가 수연을 안내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수연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팀장님이라는 호칭을 들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연이 직원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강영희의 비서실장 김 실장이 수연을 찾아왔습니다. 팀장님, 앞으로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수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당부하셨어요. 김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팀장님을 최고로 모시라고요. 수연은 새로운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었습니다. 시댁 뒷마당에서 김장하던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수연이 각오를 다졌습니다. 꼭 성공해서 보여주겠어. 강영희가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꿈 같아요. 수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곧 믿게 될 거예요. 강영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진짜 가치를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니까요. 수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함을 받았습니다. 대한푸드그룹 R&D팀 팀장 이수연, 그 글자들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연은 R&D 센터에 들어서며 압도되었습니다. 최첨단 조리시설과 품질관리 시스템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간 낡은 주방에서 일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수연 팀장님이시죠? 중년 남성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저는 박성철 셰프입니다.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될 거예요. 박성철은 특급 호텔에서 20년간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 파벌 싸움에 밀려 이곳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수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박성철의 표정은 시큰둥했습니다. 김치 좀 담가봤다고 여기서 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박성철이 은근히 무시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참고 견디기로 했습니다. 첫 주 동안 박성철은 계속 수연을 견제했습니다. 여기는 집에서 김치 담그는 곳이 아니에요. 박성철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은 대량 생산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손맛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초기 샘플들은 실패작이었습니다. 맛이 텁텁하거나 배추가 물러지는 문제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역시 아마추어네요. 박성철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연구실에 남았습니다. 천폭이 김장을 했던 그 끈기를 발휘했습니다. 육수 배합 비율을 0.1지 단위까지 조정했습니다. 발효 온도와 시간을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2주째가 되자 조금씩 변화가 보였습니다. 샘플의 맛이 안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수연이 만든 샘플을 맛본 박성철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박성철이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성철이 다시 한번 맛을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박성철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날부터 박성철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연의 타고난 미각과 진정성에 감복했습니다. 제가 가진 기술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박성철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박성철의 전문 기술과 수연의 감각이 결합되었습니다. 4주 후 드디어 완벽한 레시피가 완성되었습니다. 시댁 식당의 맛을 뛰어넘는 깊은 감칠맛이었습니다. 배추의 아삭함도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강영희가 참석한 임원진 시식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임원 1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김치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된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강영희가 첫 번째로 김치를 맛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와, 강영희가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이 맛이에요. 바로 이 맛. 다른 임원들도 하나씩 맛을 봤습니다. 모두들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해외에서도 충분히 통할 맛이네요. 마케팅 이사가 엄지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즉시 추가 투자를 결정합니다. 강영희가 선언했습니다. 마케팅팀이 브랜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10년의 정성, 며느리의 해방기라는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완벽한 콘셉트네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은 전국 주요 배추 산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최상품 배추만을 골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분은 처음이에요. 농장 주인이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성이 느껴져서 좋네요. 농장 주인들이 수연의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품질 좋은 배추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품명은 한해 맛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수연의 손글씨가 들어간 패키지 디자인도 완성되었습니다. 홈쇼핑 방송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전 예고편이 방송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온라인 맘카페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이다, 며느리 김치 꼭 사야겠어요. 스토리 들으니까 눈물 나네요.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일었습니다. 사전 주문 문의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방송 전날 수연은 연습실에서 시연을 반복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이 아직 어색했습니다. 대표님,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박성철이 격려했습니다. 진심만 전하시면 돼요. 팀원들도 모두 응원해 주었습니다. 대표님이면 충분히 잘하실 거예요. 수연은 동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진정한 가족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드디어 방송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수연은 말끔한 흰색 셰프복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할 수 있어. 수연이 자신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홈쇼핑 스튜디오에 들어서는 수연의 발걸음이 당당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PD의 신호와 함께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연의 새로운 인생이 전국에 생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홈쇼핑 스튜디오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연은 카메라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0년간 쌓인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풀어낼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수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김치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요. 슈호스트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네요. 10년 동안 시댁에서 김장을 담그며 살았어요. 수연이 담담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혼자서 천포기를 담그던 날이 있었죠.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천포기요? 말이 안 돼요. 혼자서 그걸 다 했다고요? 그날 밤 동서들이 빈 김치통만 들고 와서 말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수육은 삶았냐고 묻더라고요. 슈호스트가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해왔는지. 수연이 김치를 접시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이 김치 한 조각에는 제 10년이 담겨 있어요. 슈호스트가 수연이 찢어준 김치를 흰 쌀밥 위에 올려 먹었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호스트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호스트가 진심으로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런 깊은 맛은 처음이에요. 실시간 채팅창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것 진짜 맛있어 보여요. 주문 방법 빨리 알려주세요. 꼭 사고 싶어요. 방송 시작 15분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비된 1차 물량 3,000세트가 완전 매진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주문이 폭주하고 있어요. PD가 스튜디오로 급히 들어왔습니다. 추가 물량을 긴급 투입합니다. 수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삼겹살과 함께 드시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수연이 삼겹살을 직접 구웠습니다. 고기가 익는 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잘 구운 삼겹살을 김치에 싸서 한입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슈호스트의 입에 직접 넣어 주었습니다. 아, 이건 정말 환상적이에요. 호스트가 엄지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이 조합은 정말 최고네요. 그 순간 주문 서버가 일시적으로 다운되었습니다.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린 탓이었습니다. 서버가 복구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술팀이 다급하게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2차 물량 5,000세트도 30분 만에 완판되었습니다. 홈쇼핑 역사상 최단시간 매진 기록이었습니다. 화면 한편에 실시간 주문량이 표시되었습니다. 숫자가 1분마다 수천 건씩 증가했습니다. 시청자들의 구매 욕구가 극에 달했습니다. 많은 며느리분들이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수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소중한 분들이에요. 채팅창에 공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며느리인데 눈물 나요. 정말 힘내라고 하고 싶어요. 응원합니다. 방송 후반부에 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청자들의 따뜻한 반응에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연이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3차 추가 물량까지 투입되었지만 순식간에 매진되었습니다. 총 12,000세트가 2시간 만에 완판되었습니다. 전량 매진입니다. 슈호스트가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형형색색의 꽃가루가 스튜디오에 터졌습니다. 수연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생방송 도중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온 수연에게 강영희가 나타났습니다. 큰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강영희가 수연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이 해낼 줄 알았어요.
회장님 덕분이에요. 수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당일 총 매출액이 집계되었습니다. 4억 8천만 원이라는 놀라운 기록이었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온라인 주문이 계속 밀려들었습니다. 일주일치 예상 물량이 하루 만에 소진되는 기록적 성과였습니다. 공장에서는 긴급히 추가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수연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첫 정상금 1억 2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보너스까지 합하면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수연은 영이 수없이 찍힌 잔고를 보며 실감했습니다. 지난 10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63층 스카이라운지에서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박성철과 개발팀원들, 마케팅팀이 모두 모였습니다. 수연 대표님을 위해 건배. 모든 사람들이 잔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수연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난생 처음으로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저녁이었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인 시간을 온전히 즐겼습니다. 과거 시댁에서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던 때와 극명한 대조였습니다. 이제는 당당한 사업가로서 동료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수연은 넓은 침실에 누웠습니다. 킹사이즈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수연이 작게 혼잣말했습니다. 깊은 안도감 속에서 평화로운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이수연이 올랐습니다. 한해 맛 김치, 며느리 김치도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수연은 하루아침에 국민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성공한 여성 사업가의 롤모델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시련이 수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공의 기쁨도 잠시, 며칠 후 수연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TV를 통해 수연의 대성공 소식을 목격한 시댁 식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영과 김민희는 배가 아파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형님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네. 박지영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꼴이 뭐야? 시어머니도 분통이 터졌습니다. 내가 수연이한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줬는데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게 무슨 자기 레시피야? 급히 머리를 맞댄 시댁 식구들은 악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악명 높은 최민수 변호사를 거액을 들여 선임했습니다. 이 사건 맡아주실 수 있나요? 시어머니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간청했습니다. 재미있는 사건이네요. 최민수 변호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을 배신한 거군요. 동서들은 인터넷에서 가짜 계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대기업과 결탁한 며느리가 골목 상권을 망쳤다. 박지영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거짓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시댁 가문의 비법을 훔쳐서 도망쳤다. 김민희도 가세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더 큰 수를 뒀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폭로전에 얼굴을 가리고 출연했습니다. 시댁의 100년 전통 비법 간장을 몰래 훔쳤어요. 박지영이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레시피 노트까지 가져가서 달아났어요. 원래 성격이 이상했어요. 김민희가 덧붙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 함부로 하고 남편도 무시했어요. 자극적인 썸네일과 함께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충격. 대기업 며느리의 배신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조회수가 하루 만에 150만을 넘어섰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요즘 며느리들은 뻔뻔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아니야? 여론이 급격히 수연에게 불리해졌습니다.
댓글들이 악성으로 변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큰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언론사 앞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밀쳐서 넘어졌어요. 시어머니가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댁 가보인 금반지까지 훔쳐갔어요. 10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워준 은혜를 이렇게 갚나요?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 폭행 며느리 기사가 실시간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론이 더욱 악화되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홈쇼핑 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방송을 잠시 보류해야겠어요. 담당자가 미안하게 말했습니다. 여론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예정되어 있던 대형마트 입점도 줄줄이 취소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계약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0년간의 헌신과 자신이 개발한 레시피임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가짜 뉴스에 묻혀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도 적대적이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동서들은 더 과격해졌습니다. 수연의 회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도둑년 물러가라. 시어머니 때리는 며느리. 피켓을 든 동서들이 회사 앞을 점거했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을 괴롭혔습니다. 여기 다니시는 분이세요? 박지영이 직원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그 도둑년이랑 같이 일하시네요. 상황은 더욱 극단적으로 치달았습니다. 박지영이 수연을 향해 썩은 계란을 던졌습니다. 계란이 수연의 정장에 터지며 흘러내렸습니다. 이 장면이 생중계되며 여론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미안하지도 않아? 김민희가 소리쳤습니다. 시댁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수연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긴급 임원회의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든 임원이 모였습니다. 현재 상황이 심각합니다. 마케팅 이사가 보고했습니다. 수연이 회의 중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 수연이 중얼거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대표님, 박성철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수연은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성 심근경색 초기 증상입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당장 절대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쓴 수연을 본 강영희는 분노했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병상에 누운 수연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강영희는 병실 밖으로 나가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파일 전부 가져와. 강영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이제 놈들을 완전히 끝장내야겠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강영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열리기 일주일 전 강영희는 김 실장을 불러들였습니다. 10년 전부터 수집해둔 시댁 식당의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체계적으로 보관해온 모든 기록들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강영희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실장이 창고에서 오래된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위생관리 목적으로 설치했던 주방 CCTV의 저장 장치였습니다. 10년 전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살아있을까요? 김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반드시 복구해야 해요. 강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 업체가
투입되었습니다. 손상된 하드디스크를 정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기적 같은 소식이 왔습니다. 복구에 성공했습니다. 기술자가 흥분해서 보고했습니다. 복원된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수연 혼자 천포기 김장을 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며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동서들이 수연을 조롱하며 수육을 훔쳐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거 멍청해서 부려먹기 딱 좋아. 박지영의 목소리가 영상에서 들려왔습니다. 맞아, 형님이 다 해주니까 편하지. 김민희가 비웃는 소리도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추가로 더 결정적인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동서들이 카운터에서 현금을 빼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식자재를 몰래 가져가서 중고마켓에 파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수연의 10년간 요리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재료 구매 영수증도 완벽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강영희가 수연의 병실을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노트북으로 복원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강영희가 수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연은 영상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당했던 모든 서름이 증거로 남았다는 사실에 복받쳤습니다. 회장님, 저 정말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예요. 강영희가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재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서들이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수연이 혼자 법정에 나타나지 않자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이기겠어. 박지영이 김민희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연하지. 증거도 없는데 뭘로 반박하겠어. 김민희가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강영희의 법무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측 변호사가 선언했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연이 혼자서 천포기 김장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추위에 떨며 밤늦게까지 일하는 처절한 장면이었습니다. 동시에 동서들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수연을 조롱하며 수육을 훔쳐먹는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저거 멍청해서 부려먹기 딱 좋다. 박지영의 목소리가 법정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이어서 횡령 장면들이 공개되었습니다. 현금을 빼돌리고 식자재를 훔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횡령입니다.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의 손글씨 레시피 노트도 제시되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와 타임스탬프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레시피의 진정한 개발자는 피고인 이수연입니다. 강영애 측 변호사가 선언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갑작스러운 증거 공개에 당황했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결정적인 물증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박지영이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조작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세요. 판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민수 변호사조차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완벽한 증거들 앞에서는 어떤 변론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모든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법정 밖에서 여론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악마 같은 시월드 저런 집안은 망해도 싸다. 동서들의 신상이 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즉시 구속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무고죄와 명예훼손, 횡령 혐의였습니다. 체포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검사가 발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진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수연은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마주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그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입니다. 수연이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승리자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전하고 싶어요. 수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수연은 대한민국 모든 며느리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부당한 대우에 맞서 당당히 일어선 용기 있는 여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강영희가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강영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앞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1년 후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댁식당은 결국 폐업했고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전 남편은 노숙자 쉼터를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동서들은 무고죄와 횡령죄로 각각 실형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며 과거를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쓸쓸한 말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수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퀸즈 김치는 미국 코스트코와 유럽 까르푸에 정식 입점했습니다. 연 매출 300억 원대의 K-푸드 대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수연은 강남 테헤란로에 자리한 25층 사옥에서 일했습니다. 150명의 직원들과 함께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사업을 펼쳤습니다. 당당한 CEO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주말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 외곽 대형 보육원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였습니다. 수연이 직원들과 함께 직접 주최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다 같이 김장 담그는 거예요. 수연이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재미있게 해봐요. 과거에는 지옥 같았던 천포기의 배추가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는 50명의 직원들과 보육원 아이들이 함께 했습니다. 단 3시간 만에 끝나는 즐거운 축제가 되었습니다. 수연은 아이들에게 김치 담그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양념을 골고루 발라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따라했습니다. 이모,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한 아이가 겉절이를 맛보며 엄지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에 뿌듯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박성철이 대형 가마솥에 수육을 삶고 있었습니다. 김장을 마친 사람들을 위한 따끈한 수육쌈 준비였습니다. 향이 정말 좋네요. 직원들이 가마솥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행사에 깜짝 참석한 강영희가 나타났습니다. 수연이 직접 담근 겉절이를 맛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 아니, 우리 대표님 손맛은 천하제일이에요. 강영희가 농담을 던져 주변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회장님도 참 그러세요. 수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땀을 닦으며 잠시 쉬고 있던 수연에게 박성철이 다가왔습니다. 정성스럽게 삶은 수육 한 접시를 들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수육은 삶았습니다. 박성철이 장난스럽게 외쳤습니다. 수연은 과거의 트라우마였던 그 문장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료들 간의 유쾌한 농담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생했어요. 다 같이 먹어요. 수연이 환하게 웃으며 수육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연은 잘 익은 김치에 따끈한 수육을 쌌습니다. 박성철과 강영희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입에 정성스럽게 넣어주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진한 연대가 흘렀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을 따라 김치쌈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웃음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가 저물어 행사가 끝났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에서 수연은 창밖의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결혼 사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주저없이 영구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과거는 이제 정말 끝이야. 수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년에는 김장 2000포기에 도전해 볼까요? 수연이 동승한 직원들에게 활기차게 제안했습니다. 대표님, 그럼 저희는 3000포기 도전이에요. 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화답했습니다. 그래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수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수연을 태운 벤츠 차량이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넓게 뚫린 도로를 시원하게 달려갔습니다. 수연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된 환한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10년 전 시댁 뒷마당에서 울며 김장하던 그 여자는 없었습니다. 대신 당당한 사업가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리더가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거야. 수연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수연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꿈과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10년간 착취당하던 며느리가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찾고 당당한 사업가로 거듭나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바닥까지 밀어붙이는 것 같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수연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숨겨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죠. 강영애 회장처럼 누군가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주는 사람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소중함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댁 식구들의 몰락은 자업자득이었지만 수연의 성공은 오로지 그녀의 노력과 진정성 덕분이었습니다. 세상은 결국 공정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